이번 시간 우리는요,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포함하고 있는 저기압으로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까지 좀 같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을 공부하기 전에 한랭전선, 온난전선에 대한 이야기한 후 온대저기압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랭전선, 온난전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우리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지요. 자, 온대저기압은요, 전선을 포함한 저기압입니다. 그때요,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것이 한랭전선이고 어떤 것이 온난전선인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각 전선의 기울기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어떤 비가 온다든가 어떤 빠르기로 가는지를 다 나타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한랭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기호로 표시하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온난전선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이렇게 동글동글이로 표시하게 돼요. 됐어요. 그때 한랭전선이라는 것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들 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한랭전선입니다.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들 때 형성되는 거죠. 근데 더운 공기는 기본적으로 찬 공기에 비해서 가벼워요. 가벼운 더운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막 차가운 게 밀고 와요. 그럼 더운 공기는 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 찬 공기가 더운 공기에 비해서 빨라요. 자, 기본적으로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밀어요. 그럼 더운 공기가 가볍다고 했죠. 가벼운 것이 우 하면서 쫙 올라가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더운 공기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게 됩니다. 됐어? 그때 그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빨리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공기 상승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되게 돼요. 그때 빠르게 공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이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길쭉이 구름을 쓰면요, 선생님이 길쭉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길쭉이 구름은 바로 저군형 구름입니다. 저군형 구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저군형 구름에서 빗방울 방울 모여서 비가 내릴 거예요. 쫙 비가 내릴 거예요. 전선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할 거면 사람이 이렇게 눈을 그리고 이게 코예요. 이게 입이에요. 요렇게 앞으로 간다면 여기에 뒤통수지요. 요렇게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인 거예요. 전선의 뒤쪽으로 비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 잘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올 건데 비는요, 전선의 뒤에 비가 오게 됩니다. 전선의 뒤에 비가 오게 돼요. 그때 그 내리는 비는요, 구름 자체가 길쭉이 구름이에요. 넓적이 구름이 아니라 길쭉이 구름이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비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빗방울은 굵습니다.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비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됐죠? 이게 바로 한랭전의 특징이에요. 그때 이게 막 빠르게 민다고 했죠. 급히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선의 기울기는 급한 편이에요. 이게 한랭전선의 특징입니다. 됐어요?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들 때 생기는 거야. 와 가다 보니 더운 공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급히 밀다 보니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에서 저군형 구름 생기고, 그 저군형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릴 거예요. 어디에? 전선의 뒤쪽으로 비가 옵니다. 그 비는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로 내리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온난전선 볼까요?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온난전선의 그림입니다. 됐어요. 온난전선은 찬 공기가 있으면 찬 공기를 더운 공기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인 건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더운 찬 공기 밑에 깔려있고 더운 공기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타고 올라간 느낌인 거예요. 그때 타고 올라간다 했으니 기본적으로 공기의 상승이 있습니다.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무조건 구름은 생기는 거예요. 됐어? 그때 욱 하면 길쭉이 구름이 생기는 반면에 천천히 공기가 상승하다 보니 이렇게 넓적이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넓적이 구름을요, 자,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하죠. 층운형 구름이 생기게 돼요. 자, 비 올 거예요. 비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방향성 말씀드렸죠. 자, 전선이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진행할 거면 이쪽이 또 사람 그려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눈이면 이렇게 이쪽이 앞쪽인 거예요. 전선의 앞쪽으로 비가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비가 오긴 오는데 어디에? 전선의 앞쪽으로 비가 오게 되고요. 길쭉이 구름이고 넓적이 구름이다 보니까 넓적하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굵어요. 구름이 길다 보니까 얘는요. 얇은 이슬비 혹은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가 오게 됩니다. 지속적인 비. 이렇게 써볼까요? 이런 비들의 특징이 바로 온난전선에서의 특징이에요. 이런 온난전선, 더운 공기가 있고 차가운 공기가 있을 때 이 더운 공기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이동 속도가 한랭전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됐어요? 그리고 기울기 보세요. 이것에 비해서 되게 완만한 편인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완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한랭전선이고요. 온난전선입니다. 그림을 갖고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각각의 특징들을 판단할 수 있으셔야 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한 번씩 그려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전선을 포함하고 있는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에요. 옆으로 가볼까요? 자, 온대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이 열대저기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태풍을 의미하는 거고요. 온대저기압은 중위도와 같이 온대지방에서 생기는 저기압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중위도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게 돼요. 그때 온대저기압의 특징 뭘 포함한다고요? 전선을 포함한다고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같은 전선을 동반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그림 보세요. 요게 무슨 전선이지요? 한랭전선인 건 거예요. 이게 무슨 전선인 거죠? 온난전선인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한랭전선이 굉장히 빠른 편이다 보니까 위쪽에 회색 전선이 형성되면서 이 온대저기압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온대저기압의 모습이에요. 여기 L 써있는 건 low, 저기압이란 뜻입니다. 됐죠? 그때 자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잘라서요. 선생님이 단면을 이렇게 단면을 그려보시면 자 이거 한랭전선이죠.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드는 형태인 거예요. 앞에서 그렸던 그 그림. 됐습니까? 여기는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여긴 겁니다. 따라서 이 전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찬 공기고요. 이쪽이 더운 공기고요. 이쪽이 찬 공기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아까 전에 여기 구름 생긴다고 했죠. 그때 구름이 이렇게 해서 비를 내리는데 전선의 뒤쪽에 비를 내린댔어요. 전선의 뒤쪽에 비를 내려요. 좁은 지역의 소나기. 따라서 전선의 뒤쪽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리게 되고요. 온난전선이에요. 온난전선은 전선의 어디 쪽에 앞쪽에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따라서 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무슨 비? 이슬비,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빨간색이 바로 강수구역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는 소나기, 여기는 무슨 비? 이슬비 혹은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가 오는 것이죠. 이 두 군데는요. 기온이 낮고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기온이 높습니다. 됐어요? 이걸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이쪽은 기온이 낮아요. 이쪽은 기온이 높아요. 이쪽은 기온이 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부근은요. 소나기가 내려요. 요 부근은 이슬비가 내려요. 요 부근은요. 맑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건 기본적으로 온대저기압인데 이 안 속에서도 약간의 기압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온이 낮은 건 차가운 공기.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밑으로 공기가 내려오면 나를 누르겠죠. 기본적으로 평소의 기압보다 다른 데보다 기압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기온이 낮은 쪽은 하강기류가 생기다 보니까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럼 기온이 높다는 건 뜨거운 공기. 뜨거운 공기는 올라갈 거예요. 따라서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기온이 낮아요.
차가운 공기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내려가면서 누르다 보니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온대저기압을 쌤이 지금 막 쓰죠. 기온, 기압, 소나기, 기온, 기압, 맑음, 기온, 기압, 이슬비 썼죠? 각각의 부근에 대한 특징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바람의 방향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부근에서 바람은요, 북서풍이 붑니다. 좀 어려워요, 바람은요. 나중에 또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요. 일단 특징이니까 써볼게요. 이쪽은요, 남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남동풍이 불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일기예보를 할 수 있어요. 자,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요,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A 지점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A 지점으로 앞으로 올 것은 이쪽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덩어리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갈 거거든요. 따라서 A를 향해 올 것은 앞으로 이쪽이 올 건 거예요. 여긴 이미 지나간 거죠. 따라서 일기예보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A 지역의 기온은 높고 날씨는 맑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의 방향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뀔 것이며 기온이 조금 낮아지게 되고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예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으로서 각 부근의 특징들을 보셔야 되고요. 여기를 잘랐을 때 단면이 아까와 같은 그림이 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일기예보에 대한 거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사실까지 모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한 번씩 꼭 그려보세요. 그려본 만큼 충분히 기억에 잘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